네, 10월 23일 오전 10시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양시장 지금 시각 기준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달러 인덱스 2달 만에 104를 넘어선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자 우리 시장 안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다소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시장 어떻게 시원하게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럴 때는 종목별 대응, 이 종목의 특징을 단단하게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시고 잠금 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대표님과 함께 오늘 또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지 두 종목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지금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또 깨어내기도 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가 지속되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안에서 SK하이닉스 실적을 공개할 텐데 지금 전망 나쁘지 않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 가능할지 이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LG전자가 다소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LG노텍 1% 하락하고 LG디스플레이는 1.25% 상승하고는 있지만 이 세 종목, 이 애플발의 이슈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내일 우리 시장 개장 전에 테슬라가 실적을 공개할 텐데요. 그 전후로 2차 전지가 어떻게 해당 이슈를 소화할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83%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 0.15%, SK 이노베이션은 0.5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1.89% 다소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한다라고 한다면 더 상승할 여력이 보여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상으로 머니맵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또 우리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 지난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표님과 10월 8일에 살펴봤던 종목 바로 일진전기인데요. 일진전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 전선, 중전기 측면에서 기대해보자라고 잡아주셨던 종목입니다. 뭐 계속 상승하다가 최고가 기준으로 20% 넘는 상승세를 만든 상황인데 오늘 좀 하락하더라고요. 오늘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을 봐서 기회를 또 잡으라는 건가라고 좀 보여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어제도 빠졌습니다. 아. 치사하게.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차익 매물 소화하는 구간으로 보는데 여전히 실적과 또 전력기기 그리고 또 전선 이쪽은 이번 사이클에서 AI와 함께 전력 부족을 또 다 같이 안고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밀리면 또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쭉 올랐다가 옆으로 행보해서 더 못 간다. 그러면 좀 챙기는 게 맞고 그래서 다시 봐야지라고 해서 지금 다시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가격이 한 23,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시 또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좀 이제 좀 그만하면 됐다라는 쪽으로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또 관건이긴 하겠지만 종목의 흐름만 본다 그러면 23,000원대 중반은 또 매수 기회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또 비중 관리 또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력망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하니까요. 일진전기 조금 밀린다 하면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한화엔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기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또 25일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전후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쪽은 그냥 조정시 매수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아마 실적은 생각하는 정도보다 살짝 더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근데 요즘 한국 증시의 실적 시즌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잘 나오면 뭐 다 세론할 텐데요,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삐진 느낌으로 바라보지만 내일 또 당장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왔는데 그럼 뭐 이런 느낌이 나올까봐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실적이 결국에는 단기 변동성을 키웠어도 끌고 간다고 봐야 되겠죠. 엔진 쪽은 선박의 엔진 쪽은 이번에 아마 좀 주된 대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근데 지금 이제 직전 고점대 부분 올라오다 보니까 좀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비중 관리는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대를 해보면서 보겠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증시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적이 좋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화인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이 될 두 가지 종목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입니다. 사실 올 한 해 주인공이 되는 종목들이 뭘까라고 살펴보면 그중에 하나가 좀 삼양식품이 뽑힐 것 같아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정말 말 그대로 질주를 했던 종목인데 식품업계의 왕자를 굳힐까라는 이슈 정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키워드로 살펴보면 좋을까? 삼양식품의 첫 번째 키워드는 단연 수출입니다. 네.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잡아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다 아시는 불닭 그러게요. 중심인데 저는 맵찔입니다. 너무 네. 매워요. 앵커님도 맵찔이? 이거 너무 매워서 전 먹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매운 거 네네. 못 드신 저 같은 그러게요. 경우도 처음에 이제 삼양식품을 달 때, 저런 거 매운 걸 누가 어떻게 그렇게 먹어? 먹겠어라고 네. 했는데 의외로 매운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을 많이 보는데 네. 중국은 특히 사천성 이제 남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일단 맵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맵습니다. 네. 동남아도 미얀마 같은 경우 길거리 음식 먹을 거 보면은 매워서 못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어요. 네. 거기다 또 남미 쪽으로 가게 되면 입에 침이 고이네요. 예, 남미 쪽으로 가게 되면 뭐 고추 요만한 게 또 맵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매운맛이 일반적으로 장착돼 있으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크게 맵다고 생각을 안 하실 텐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게 지금 수출 중심으로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 아마 이번에 라면 수출은 또 거의 기록을 갱신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미국 수출이 성장세가 나오면서 확대되는 모습들까지 본다. 근데 거기다 중국도 관군제가 있죠. 이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반영되면은 4분기로 이어갔을 때 3분기 떨어지지 않고 4분기까지 연결됐을 때 여전히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긍정적이다. 라는 쪽으로 보면서 지금 같은 때 한 고점 찍고 앞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관심은 둬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 시장 안에서도 이제 다가오는 11월 관군제를 앞두고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 저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불닭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최근에 불닭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증설 소식도 들려오던데 어떠한 내용일까요? 이게 실상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해외에서 많이 네. 가보셔도 그러니까 불닭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뭐 월마트나 대형 마트들 같은 경우도 내가 받고 싶은데 물량이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가보면 삼양식품 불닭 그렇게 유행했는데 별로 없네가 아니라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년 5월 말에 밀양 2공장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게 증설이 완공되면 그에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수출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 질적인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미리미리 지금 준비해 놓은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팔고는 싶어도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못 팔리다 보니까 마케팅은 계속합니다. 우리 맛 잊지 마세요. 그래서 보니까 소스 익스체인지라고 행사를 이번에 타임스퀘어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상당히 인기리에 마감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나와서 그러면 아예 그냥 그러고 말겠지 하고 보는데 저희가 많이 또 체크하는 게 틱톡, 거의 트렌드입니다. 이번에 불닭 볶음면 트렌드가 이렇게 쫙 섰더라고요. 많이 검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여전히 인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물량만 다오. 다시 한번 레벨업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인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 상에서 인기가 많은데 밀양 공장으로 이 생산량, 공급량까지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삼양식품 세 번째 키워드는 뭔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세 번째 키워드는 주가 그리고 실적입니다. 뭐 성장세, 요즘 두 자릿수 성장세 기대해도 된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이번에 실적을 보다 보니까 일단 3분기는 예상하는 수준 정도나 살짝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나왔던 게 지금 3분기 보니까 영업이익 한 800억대 지금 중반대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살짝 줄은 쪽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3분기 때 원화가 강세를 갔습니다. 그게 반영되게 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3분기에는 그런데 4분기에는 원화가 다시 약세가 뚜렷하게 가기 시작하네요. 뭐 1,400원 갈 기세예요. 그러면 수출주의 입장 쪽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환율 변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가 물류비가 한때 또 약간 많이 3분기는 좀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꺾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물류비 환율 생각하게 되면
4분기는 실적 괜찮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덜 나왔어도 인정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고 다음 배달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가격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목표가 얼마 보세요? 네, 지금 분위기가 횡보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횡보 하단부를 노리시는 게 좋겠죠. 그럴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대 70만 원대는 터치해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일단 50만 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식품 목표가 70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5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비만 치료제계의 강자다라는 설명이 붙은 종목인데요. 그럼 저희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필러 열풍입니다. 저희가 오늘 대표님과 처음 만나서 날이 춥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날이 쌀쌀해지면 필러 이야기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면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휴젤인가요? 맞아요. 말씀드릴 때 언급은 드렸었는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좀 해야 됩니다. 화면 나갈 때 좀 죄송합니다. 이런 얼굴 보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저도 뭔가 시소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플러스 쪽에서는 HA라고 하는 하이루론산 필러 쪽이 매출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메디컬 디바이스 쪽으로 유착 방지제 관련된 쪽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오젬픽 효과라고 그러죠. 이 비만 치료제가 확대되기 시작할수록 나 좀 쳐줬다, 이거 관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 나오는 회사들이 휴젤부터 파메리스치, 메디톡스 이런 회사들이 좀 있었죠. 그 중에서 좀 후발주자들의 좀 작은 종목들이 휴메딕스나 아니면 제테마, 바이오플러스 이런 회사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탄력을 붙게 되는 모멘텀들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 변화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바이오플러스도 한번 보자라는 쪽이고요. 70여 개국 쪽에 수출하는데 중화권 수출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모델이 클라라 누님, 네, 또 중국 쪽에 인기가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앵커님 쓰시면 아주 잘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성과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젬픽에 대한 효과로 오젬픽 페이스 효과로 필러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신규 투자입니다. 신규 투자,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던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장사를 잘하면 공장을 확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충북 음성의 바이오 컴플렉스 공장의 설비 투자가 379억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많이 팔 걸 대비해서 이렇게 성과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그러게요. 설비 투자 성과 나온다 그러면 이 효과가 아마 내년 후반부기부터는 잡힐 걸로 봅니다.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앞으로 그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성과가 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최근에 실적들도 레벨업이 돼가는 과정 중에서 약간 정체가 돼 있어요. 네. 이걸 한번 뚫어보겠다라는 회사 측 의도를 좀 더 챙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신규 시설까지 투자를 하면 얼마나 더 폭발적인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차세대 진출입니다. 이제 차세대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 진출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차세대가 아니고요. 예, 새로운 제품, 넥스트, 네. 신제품. 네, 그쪽에서 봤었을 때 차세대 보톨리늄 보톡스 이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뭐냐면 제조합 보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톡스 같은 경우 맞으시게 되면 이제 약간 톡신이다 보니까 내성이 좀 있어서 효과가 좀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약간 마비를 시켜서 좀 팽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맞다 보면 내성이 생깁니다. 네. 그걸 많이 극복한 제품을 조만간 내놓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하고 있네요. 네, 이쪽에서 펩진이라는 회사랑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리라클로티드, 네, 발음이 좀 경쾌하네요. 리라클로티드, 예, 이런 쪽으로 나가서 비만 당뇨 치료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가 나오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거 한번 또 보시면서 하나 또 이끌어 가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있는데 일단은 관심 높은 거는 새로운 보톡스와 또 비만 당뇨 치료제 이쪽 지금 핫한 쪽들이죠. 그래서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나도 그쪽 관련주 그러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톡신 개발에 비만 당뇨 치료제 확산까지 지금 성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조금 더 명확하게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최근 들어서 네.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 때 탁 터나는 모습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고가가 한 6,950원으로 갔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다시 시도하는 모습들인 만큼 그냥 50원 더 써서 7,000원대 정도까지도 한번 목표가로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플러스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